인생을 살다 보면 전성기가 오고 슬럼프가 오고 다시 전성기가 오듯이 기업도 전성기를 지나 슬럼프에 빠져 있다가 다시 전성기를 구가하는 기업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기업도 그럴 때도 있고 업종 전체가 그럴 때도 있는데요. 우리는 이제 다시 돌아왔다라는 의미로 턴 어라운드 이렇게 부릅니다. 넓은 의미로는 기업 회생이라고 하는데 구조조정을 해서라든지 경기가 불황에서 호황으로 돌아왔다든지 설비를 새로 갖추거나 업종을 전환하면서 새로운 성장의 불씨가 나타나면 우리는 턴 어라운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턴 어라운드 기업과 업종들은 주가가 얼마나 상승하는지 어떻게 투자하는 건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턴 어라운드 업종을 찾으려면요, 먼저 턴 어라운드에 왜 투자해야 하느냐 이렇게도 물어볼 수가 있는데 이유는 하나예요. 기업의 내실이 큰 폭으로 개선돼요. 그러면 당연히 주가도 급등하겠죠. 그래서 다른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좀 큰 수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턴 어라운드 투자에 주목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저렴할 때 주가를 샀기 때문에 하락폭도 적죠. 그래서 나름대로 적게 잃으면서 크게 벌 수 있는 투자 방법입니다. 문제는 이 턴 어라운드 하는 업종을 찾아내는 눈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그동안 이 업종은 끝났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데 이게 오르겠나 싶은 것들이 다시 볼 수 있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이 안목은요, 그냥 가져지는 게 아니에요. 주변의 모든 거에 좀 관심을 가지는 연습을 해야 되고, 또 경험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보는 거, 듣는 거 하나하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한 번씩 생각하는 습관을 길러야지만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게 다 돈이니까 좀 이번에 없다라고 하면은 한 번씩 연습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뉴스를 검색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데요. 턴 어라운드라고 검색을 하면 요새 어떤 기업 또는 어떤 업종이 턴 어라운드 되고 있는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턴 어라운드 기업 업종이 정말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우리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선 LG화학에 대한 뉴스였었어요. 배터리 사업이 턴 어라운드에서 LG화학 주가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뉴스였는데요. 테슬라, 자동차, 갤럭시, 아이폰 배터리 관련 매출과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뉴스였었습니다. 근데 이 주가가 뉴스가 나오고 나서 한 4달 정도는 좀 어려웠어요. 고전을 하다가 4달 뒤에 30%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스가 너무 빨리 나왔나 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턴 어라운드 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실적 반영까지 시간이 좀 더 걸릴 수가 있어서 주가가 바로 오를지 나중에 오를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한 분기 뒤부터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을 봐서 다행이네요. 그런데 뉴스가 과연 다 맞을까요? 이번에는 아래 뉴스를 하나 볼게요. 이번에는요, 음식료 업종이 턴 어라운드 될 것 같다라는 뉴스였었습니다. 특히 동원 F&B랑 KTNG가 가장 최선호주다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실제로 그래프 자료까지 보여주면서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라는 객관적인 데이터까지 제공을 했죠. 그러면 주가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번에도 오를까요? 동원 F&B는 기가 막히게 떨어집니다. 기가 막히게. 정말 와, 어떻게 저런 타이밍 맞출 수 있지? 뉴스가 나오자마자 며칠 뒤부터 급락을 바로 시작해요. 그래서 30만원짜리 주식이 20만원이 됩니다. 턴 어라운드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더 멀어져 버렸어요. 턴 어웨이 돼 버렸어요. 30% 손실을 가져다주는 투자가 될 뻔한 거죠. 그런데 토픽으로 뽑은 또 KTNG는 또 달랐어요. 뉴스가 나올 때는 98,000원이었는데 뉴스 나오고 한 95,000원까지 약간 하락했다가 주가가 다시 2달 동안 상승해서 106,000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또 음식료 업종이라고 해서 다 오르는 것도 아니고 기자가 그 중에서 찍어줬다고 해서 또 다 오르는 것도 아니라는 거를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그럼 기사에서 반도체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그러면 하이닉스 주식도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기가 막힙니다. 뉴스가 나오고 며칠 뒤부터 급락을 하네요. 82,000원에서 62,000원으로 약 25% 정도 하락을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지고 나중에 84,000원으로 회복을 합니다. 2019년 5월, 6월 장이 좀 안 좋던 시기였다는 걸 좀 감안을 해도 전반적으로 모두 하락하는 추세였는데 하필 찍어주는 것마다 족족 하락하는 추세에서는 조금 뭔가 약간 좀 안 맞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싶은데요. 결국 턴 어라운드라고 해도 이 뉴스에서 찍어준다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다라는 거를 알 수 있었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턴 어라운드는요, 좀 긴 안목으로 보는 투자예요. 그러니까 뉴스에서 나왔던 자잘한 실적들, 어떤 호재들 이런 것들은 이미 벌써 다 알려져 있거나 매출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고 제가 보는 방식은 좀 크게 투자하는 기업 그리고 업종을 봐야 돼요. 여기에 저만의 비법을 더하자면은 그 시절의 큰 흐름을 봐야 됩니다. 세계 경기를 좀 본다던가
유가를 보고 환율 등을 다 고려해서 이 기업이 턴어라운드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두 가지 예를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먼저 설비 투자와 관련된 턴어라운드의 예로 디스플레이 산업을 들어볼게요. 디스플레이 산업은 빨리 기술을 개발해서 양산을 해서 비싸게 팔아 수익을 낸 다음에 경쟁자가 기술이 따라오고 양산을 해서 돈 좀 벌어볼라 할 때 나는 갑자기 가격을 후려쳐가지고 상대는 돈을 못 벌게 만들고 다시 나는 번 돈으로 재빨리 또 기술 개발이랑 양산 준비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후려칠 때가 있고 양산 판매로 돈을 벌 때가 수익이 서로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주기가 굉장히 다릅니다. LG 디스플레이를 보면요, 외부의 영향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홀수년도에 주가가 나빴고요, 짝수년도에 주가가 좋은 2년 주기의 사이클을 보여줬었죠. 설비 투자로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주식은 이렇게 주기를 띠는 모습을 보입니다. 예측이 좀 쉬운 편이죠. 하지만 S-OIL을 보면요, 예측이 맞지가 않다라는 걸 알 겁니다. S-OIL은요, 왜 2011년도에 주가가 좋았다가 2014년에는 5분의 1 토막이 났다가 다시 2018년에는 4배가 오르는 일이 벌어졌을까요? 주가가 정말 다이나믹하죠. 이게 정유업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원유 가격이 비쌀 때는 정제 마진도 올라서 마진이 좋아지고 이익이 늘어나게 됩니다. 반대로 유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오르락내리락 할 때는 정유주의 주가가 나쁜 편이에요. 2019년에는 5조를 들여서 고도화 설비 작업을 마쳤지만 주가가 더 오르지 않고 오히려 크게 하락합니다. 그러니까 정유주는 뭐다? 설비의 영향보다 유가의 등락에 더 큰 영향을 받는 업종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였던 거죠.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업종은요, 제지 피혁주입니다. 제지산업과 피혁산업은요, 우리나라에서 끝난 산업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오래된 산업이죠. 우리나라 산업 초창기부터 시작했던 산업이고,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고부가 가치를 내는 산업으로 다 이제 어떻게 재편이 됐고, 경공업 중심 산업들은 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사양길을 갔다라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자에게 매력이 전혀 없는 업종이었었어요.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주가가 오르지 않았어요. 저도 한번 사봤다가 진짜 고생하다가 그냥 팔아버린 적이 있었거든요. 사양산업에서는 경쟁업체들이 다 상당수가 망하고 다시 통합이 되면서 그 이후에 천천히 서서히 경쟁력을 갖춥니다. 2018년은 제지주 피혁주의 해였었는데요. 제지주의 경우에는 원재료인 펄프 가격이 내려가고 택배 호황이 왔어요. 그러면서 수요가 늘어나니까 가격이 치솟게 되는 거죠. 당연히 이익도 늘어나죠. 피혁 회사들도 재료 가격이 내려가면서 마진이 늘고 이익이 늘어서 업종 전체가 주가가 상승하게 됐습니다. 제지주와 피혁주 같은 경우는 원료를 해외에서 수입해서 국내에다가 판매하기 때문에 이 재료 가격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재료 가격을 결정하는 환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업종에 따라서 유가라던가 환율이라던가 재료비, 설비 투자, 수요 공급 등 영향을 주는 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다양한 업종에 미리 공부를 좀 해두고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환율이 내려가면 제지업은 요새 어떤지 한번 확인 좀 해보고, 유가가 올라가면 요새 정유업 어떻지? 이러면서 확인 한번 해주고 꾸준히 관심을 가져야지만 기회가 오는 그 찰나의 순간을 딱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저 잠깐 아까 쉬었었는데요. 방금 PD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그건 전 작가님이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쉬운 방법 좀 알려주세요 라고 말을 합니다. 솔직히 턴어라운드 업종이나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펀드가 있으면 솔직히 말하면 그냥 그거 하나로 추천해주고 싶은데 펀드가 없어요. 그런데 펀드보다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ETF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차라리 ETF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해요. 언제든지 사고 팔 수도 있고 수수료가 저렴하니까 그 코덱스 턴어라운드 투자 ETF를 사시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턴어라운드 기업에 투자하게 됩니다. 유일하게 있는 ETF라고 선택 여지는 없는데요. 최근 코로나 사태 때 빼고는 그래도 견조한 주가를 보이고 있어요. 2016년에 10,000원 이하였던 주가가 2019년에는 12,000원을 넘겼으니까 건전한 수익률이죠. 근데 지금 찍으면서 PD님 표정이 또 안 밝아요. 제가 표정 한번 읽어볼까요? 작가님, 편하지만 수익이 만족스럽지 않아요? 라는 표정 같은데? 혹시 편하면서 수익률 잘 나오는 거 그런 거 없어요? 라는 표정인 것 같은데, 맞죠? 네. 그러면 비장의 무게 하나 풀고 우리 마치도록 합시다. 나도 힘들어요. 알았어요. 오케이. 자, 있습니다. 뭐냐면, 턴어라운드 전문가가 투자하는 기업에 따라서 투자하는 거죠. 턴어라운드를 통해서 기업의 실적을 개선시키고 주가를 올려서 매각하는 전문가 누군지 알죠? 예, 맞아요. 사모펀드. MBK라던가
한행컴펀드나 이런 승률 높은 사모펀드들이 어떤 기업을 인수했다 하면은 같이 따라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은 그들이 다 하고 나는 수익을 얻어가니까 편하게 돈 버는 투자. 나름대로 맞는 것 같죠? 괜찮죠? 예. 다행입니다. 우리 피디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힐 수 있을 것 같다. 예. 다행입니다. 턴어라운드 업종이나 기업에 투자하는 건요, 꽤나 고급 기술입니다. 뉴스에서 나온 기사를 보고 투자해서 잃을 수도 있듯이 우리는 좀 좁게 보지 말고 넓게 보는 시각으로 투자를 해야지 실패를 하지 않아요. 세계 경제 공부도 좀 하고 금리, 유가, 환율 공부도 하면서 어느 정도 투자에 대한 시각이 넓어졌을 때 이때 턴어라운드 투자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식견이 턴어라운드가 되어야 턴어라운드 종목을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나요.